달리기의 매력에 푹 빠져서 열심히 뛰었는데 어느 순간 무릎이나 발목이 아파서 좌절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정말 많은 러너들이 이런 열정과 부상 사이로 오가는데요. 오늘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끊어내고 더 건강하게, 더 즐겁게 달릴 수 있는 4가지 핵심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주 공감 가는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영국의 유명 퍼스널 트레이너인 제임스 스털링의 고백입니다. 전문가조차도 제대로 훈련하지 않았을 때는 부상을 피할 수 없었다는 이 말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그리고 이건 그냥 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한 연구를 보니까요, 진지하게 달리기를 하는 러너들 중에서 매년 부상을 경험하는 비율이 무려 37에서 56%나 된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공원에서 마주치는 러너 2명 중 1명은 어디가 아프다는 건데 정말 생각보다 심각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러너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달리기가 오히려 통증의 원인이 된다니. 우리는 계속 달리고 싶은데 부상 위험은 너무 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털링도 자신의 부상 원인을 파고들어 봤는데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과사용. 몸이 준비될 시간을 주지도 않고 너무 멀리 그리고 너무 빨리 달렸던 거죠. 사실 이게 거의 모든 달리기 부상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실수라고 해요. 그래서 스털링은 훈련 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죠. 그의 부상 악순환을 완전히 끝내준 4가지 변화.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요, 바로 반복되는 충격을 거뜬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회복력 강한 몸을 만드는 겁니다. 핵심은 근력 운동에 있어요. 특히 무릎 바깥쪽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 부분에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그냥 아무 근력 운동이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화면 좀 보세요. 우리가 흔히 헬스장에서 하는 팔굽 운동이나 복근 운동과는 좀 다르죠? 달리기는 계속해서 한 발로 온몸을 지탱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러너한테는 런지나 카프레이즈처럼 달리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근육을 키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이런 달리기 맞춤형 운동들은 우리가 땅을 디딜 때마다 발생하는 그 반복적인 충격을 흡수하고 견딜 힘을 길러주거든요. 또 한 발로 섰을 때 흔들리지 않게 안정성을 높여주고 더 효율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파워를 만들어주죠. 한마디로 발부터 무릎까지 우리 몸에 튼튼한 갑옷을 입혀주는 셈이에요. 자, 2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훈련량을 아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규칙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숫자는 딱 하나예요. 바로 10%. 정말 간단하죠? 이 10% 규칙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달리는 총 거리를 바로 그 전주보다 최대 10%까지만 늘리라는 거예요. 헬스장에서 무게 칠 때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이 새로운 자극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죠. 여러 연구에서도 똑같이 지적하는데요. 갑자기 달리는 거리를 확 늘리는 게 달리기 부상의 가장 큰 원인이래요. 의욕이 너무 앞서서 이번 주에 10km 뛰었다고 다음 주에 갑자기 20km를 뛰면 우리 몸의 근육이랑 인대가 나 죽어 하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3번째 변화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듣고 네? 하고 되물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느리게 달리기가 가진 엄청난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법빨라지고 싶어서 훈련하는 건데 더 느리게 달려야 한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얼핏 들으면 완전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존투 훈련에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존트는 옆 사람이랑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뛸 수 있을 정도의 강도예요. 전문적으로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 되는 구간이죠. 스털링은 전체 훈련 시간의 상당 부분을 바로 이 존투에서 달리는 데 썼습니다. 매일같이 빠르게만 달리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느리게 달리면 뭐가 좋을까요? 우선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즉 유산소 능력을 아주 탄탄하게 다져줍니다. 이건 마치 건물의 기초공사 같은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듯이 유산소 기반이 강해야
더 빠른 달리기도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관절에 가는 부담도 줄여져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요. 스털링의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매번 전력 질주하는 건 우리 몸에 계속해서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과 같거든요. 하지만 강도가 낮은 쉬운 달리기를 훈련 계획에 잘 섞어주면 전체적인 스트레스의 양을 조절하면서 우리 몸이 더 강해질 시간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원칙입니다. 이건 앞에 나왔던 모든 기술적인 조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아주 근본적인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문제는 바로 조급함입니다. 대부분의 부상은 어떤 목표를 앞에 두고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지 못했을 때 터져요. 갑자기 마라톤 대회를 덜컥 신청하고 짧은 시간 안에 억지로 몸을 만들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인내심을 가진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를 들어 하프 마라톤을 준비한다면 최소 12주, 그러니까 석 달 정도의 기간은 잡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달리기를 이제 막 시작하는 분이라면 몸이 적응해야 하니까 훨씬 더 길게 잡아야겠죠. 결국 부상 없는 달리기의 비결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던 그 이소부화처럼요. 잠깐 반짝 빠르게 달리다 지쳐버리는 토끼가 아니라 묵묵히 자기 페이스대로 나아가는 거북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부상을 이기고 결국에는 완주라는 진짜 승리를 거머쥐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상 없이 더 즐겁게 달리기 위한 4가지 핵심 비결을 살펴봤습니다. 튼튼한 몸을 만들고 10% 규칙을 지키고 때로는 느리게 달리고 그리고 거북이처럼 인내하는 것.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여러분의 훈련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작지만 현명한 변화는 무엇일까요?